여론조사의 모든 것, 여론 고수 배종찬 홍영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구독, 조회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덥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장마철에서 비도 오고 꿉꿉하고, 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 최고의 방법, 최고의 비법, 여러분들 구독입니다. 조회도 많이 해주시고요. 링크, 여러분들 카톡에 동창회 2명 이상이 있는 모든 카톡에다가 다 올려주십시오. 아니 이런 동영상이 있어? 이럴 수가? 나만 보기 아까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더 힘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아고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원전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값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원전 아니냐. 그래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가서 체코, 폴란드 정상을 왜 만났겠습니까? 바로 원전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탈원전이 아니라 신원전으로 가야 된다. 원전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더 안전한, 더 효능이 높은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홍기진은 어떻습니까? 예, 여론은 뭐 최근 갤럽 조사를 보면 네. 이게 사실 이 문재인 정부 초반부하고 현재 그 윤석열 정부 초반부하고 여론이 급변을 했어요. 급변을 했어요. 예. 2018년 6월달에 갤럽 조사를 보면, 예, 근데 문재인 정부였어요. 원전 정책 방향, 예. 원자력 발전 정책 방향을 보면 국민들의 여론은 유지해야 된다. 현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가 40%로 가장 높았고, 40%. 그 다음에 축소를 해야 된다. 32%. 그리고 확대를 해야 된다. 14%밖에 안 나왔어요. 확대는 14%밖에 안 되죠. 14%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최근 이번 조사를 보면 확대해야 된다가 39%로 1등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유지해야 된다가 30%, 예. 그 다음에 축소해야 된다가 18%로 가장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확대가 4년 만에 14%에서 39% 올라갔죠. 예. 근데 사실 그 원전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을 참 여러 개 봤는데, 뭐 갤럽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에서 조사를. 네, 이건 또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데, 그 정상적인 포맷은 이 포맷이 맞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현 수준을 유지하느냐, 축소하느냐, 늘리느냐. 이렇게 이제 3단계. 3단계로 물어보는 게 맞죠.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유지는 빼고 뭐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물어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모든 여론조사, 뭐 배수장님도 잘 알겠지만 응답자들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대답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축소냐 확대냐는 양쪽 극단에 있고 유지 쪽을 많이 대답을 하죠. 보통은.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나왔었고, 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유지 쪽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확대보다는 축소가 더 많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론의 뒷받침이 됐다란 말이죠. 그때 뭐 공론화 조사하고도 막 그랬잖아요. 공론화 조사에서는 사실 신고리 그 원전을 다시 짓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뭐 탈원전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공론조사 결과는 아니었죠. 아니었네요. 그런데 그 신고리 그 공론조사 때 마지막에 물어본 게 있잖아요. 한 문항 그냥 그 공론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설문으로 물어본 거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이 축소가 이제 확대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문항 하나를 갖고 탈원전을 그 신고리 그 우리 코기는 하지만 재개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원전 안 짓겠다. 안 짓겠다. 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낸 거지 않습니까?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홍 기자님께서 살짝 또 지적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살짝이 아니라 많이 지적했죠. 기억이 나요. 많이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여론은 중도적인 측면이 많았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그 얘기가 되면서 그게 마침 절대적인 방법인 그렇죠. 것처럼 그래서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원전을 줄이더라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뭐 예를 들면 풍력이나 뭐 태양력 뭐 이거 지열. 해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거부감 가질 이유가 없다. 근데 이제 거기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게 사실 그 넓게 봐서 원전도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데는 뭐 그 석탄, 화력 뭐 이거는 친환경하고 완전히 이제 그 대치되는 개념이지만 화력 발전은 뭐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친환경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개념이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깨끗한 에너지라고 하는 측면이 그 많이 그 부각이 됐던 부분인데 다만 안전성의 문제 그 옛날 그 어디입니까 저기 우크라이나 그 원전 체르노빌이나 아니면은 뭐 저 일본 후쿠시마 그 원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고가 났을 때의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의 지지를 얻고 그걸로 하나의 이제 그 이 상품성을 갖고 이제 밀어붙였던 거죠. 그런데 좀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됐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4년 만에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왜 바뀌었느냐? 그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단순히 그렇게 뭐 정권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다라고 여론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문제는 얼마 전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도 우리가 봤지만 결정이 됐지만 그 한전 적자가 그 7조가 넘었다 그러죠. 7조 분기 적자가 7조가 넘었다 그러고 그리고 전기 가스료 인상이 뭐 4인 가구 뭐 4,700원 월 오른다고 그러고 이렇게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뭐 들기름 가지고 뭐 철옹불 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탈원전 때문에 지난 4년간의 탈원전 때문에 친원전 여론이 급증했다. 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여론은. 근데 이제 그게 뒷받침이 된 게 결국은 그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 때문에 여론도 결국은 야, 이거 탈원전을 하니까 전기요금 오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 판단을 내린 걸로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 약간 좀 깊숙하게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 전기요금이 오르고 한전 적자, 누적 적자가 이렇게 커진 가장 큰 이유가 탈원전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정부에서의 탈원전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원전을 안 짓는다는 거지. 있는 원전을 없앤다는 그런 극단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걸 없애기도 쉽지 않은 거고. 네, 근데 이제 그건 있죠. 그 오래된 원전을 수리해서 다시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폐쇄해버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원전에 대해서 축소한 건 맞죠. 맞는데 정확하게 이제 비용 효과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짓고 안 짓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 그건 그거 아니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이 그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그 이 전기요금을 올렸어야 돼요. 이거를 5년 동안 안 올리고 인기에 영합한 거죠. 안 올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선까지 간 거죠. 그런데 이제 한전은 뭐 그럼 뭐 요금 폭탄은 나중에 터지든 말든 그렇죠.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식으로 미루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또 이제 우리 연금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연금 문제도 그렇고, 그냥 머리 복잡하고 인기 없는 문제는 그냥 뭉개놨어요. 뭉개네요. 네, 뭉개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는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지금 머리가 아픈데, 근데 이게 이제 반드시 탈원전 때문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저번 정부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 기자님 말씀대로 뭐든 좀 균형을 이루면 좋은데, 아니, 합리적으로 해서 뭐든 극단적으로 갈 게 아니라 탈원전 원전 안 해 이게 아니라 원전 뭐 몇십 %, 그다음에 뭐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좀 효과적이라 해야 되잖아요. 태양력 발전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럼 뭐 다른 대안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참 이런 좀 유기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그나저나 그 홍 기자님은 학대인 거죠? 네? 학대. 학대. 아니 지금 홍 기자님하고 저하고는 뱃살 학대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도
자, 문재인 정부에서 뭉개놓은 많은 정책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왜 뭉갰어? 이런 건 만두버리고 정말 이걸 제대로 잘해야 윤석열 정부도 평가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자로! 자,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요즘에 소형 원자로, 안전 원자로도 많거든요. 그 기술은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유럽의 새로운 우리 경제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가벼운 곳을 긁어주는 바로 그 방송 홍영님, 유정찬의 여론고소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